네, 안녕하세요. 네, 잘 아시다시피 정쌤입니다. 정쌤이고, 요 화면이 지금 그 공개 모의고사 해설 강의라서 제 이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름이 이 외자예요, 외자. 정쌤이에요, 쌤. 선생님 준말이 아니고, 그냥 저를 정선생님 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정쌤 이러시면 듣기 조금 불편해지고요. 오늘 2월입니다. 2022년 2월인데요. 통상적으로 2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보지 않고 보통 4월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4월. 근데 오늘 모의고사를 2월에 본 것은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 11월쯤 가서 실제 시험 당일날쯤 되면 사실 그 사이에 제가 5월부터 문제풀이를 해요. 5월부터 꼭풀 80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문제풀이를 하는데 매주 한 12문제를 주죠. 그러니까 그것도 2, 3년 전에 비하면 두 달을 빨리 당겨서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 한 90여 개 이상 문제를 푸는데도 불구하고 11월 디데이가 되면, 임용시험이 되면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문제 하나라도 좀 더 만들어 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모의고사 당겨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당겨서 2월 오늘 본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앞으로 두 달의 공부 방향을 좀 디테일하게 조정해보자. 첫 번째 개별 공부를 좀 조정해보자. 두 번째는 스터디별로 이렇게 지금 잘 직강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스터디에 공부했던 방향과 내용들이 오늘 모의고사에 얼마나 다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앞으로 두 달 공부 방향을 좀 디테일하게 조정하자 하는 측면에서 2월달 모의고사를 본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 1월, 2월달에 짧게 3문제, 5문제 뭐 이런 식으로 형사평가를 한 4번 정도인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첨삭을 좀 해주고 하면서 기초적인 첨삭 어떤 그 스킬이 이미 학생들에게 젖어들어서 3, 4월, 5, 6월 달에는 쓰는 실수 같은 거 안 하고 자기 실력대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작년 경험을 살리다 보니 올해는 형사평가를 한 번밖에 안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요. 이제 온전한 문제로 A형, B형 합쳐서 23문제로 문제를 푸는 거고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면 첨삭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4월 모의고사도 공개 모의고사이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이렇게 공개 모의고사가 되고 7월부터 8월이 영역별입니다. 영역별이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11월이 실전 모의고사예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5월, 6월 요때가 이제 꼭 풀어야 되는 꼭풀 80제. 제목은 이렇게 되는데 매주 한 12문제씩 만들어 드려요. 영역별입니다. 자, 여기부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2월 이렇게 마지막이고요. 내일 다음 주부터 3월, 4월 우리가 이론 강의로 기출문제 분석 강의랑 그 다음에 필독서 특강 시작이 돼요. 필독서는 요새 시험 문제가 필독서를 많이 봐야 되는 시기라서 요즘 시험 문제 추세가 우리는 필독서를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넉 달 동안 볼 겁니다. 넉 달 동안. 그래서 요번 첫 번째 강의고요. 두 번째가 3, 4월 달에 기출 분석을 할 겁니다. 기출 분석하고 확산을 할 거예요. 요때 나오는 주제가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던 안 듣던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기출을 분석만 하지 마시고 확산을 통해서 주제를 뽑아내시는 게 올해 역할일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보자면 이론 정리할 때가 3, 4월 달밖에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5월부터 문제풀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기간제를 하시든 안 하시든 올인을 하든 간에 남은 두 달 동안 이론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남은 2달 동안에 기본서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약한 영역에 대한 필독서 책 읽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용어 사전을 쭉 읽으면서 기법과 유파 정리를 한꺼번에 해버리든지 2달을 승부 거셔야 돼요. 2달. 자, 3, 4월달 기간제라든가 혹은 알바라든가 혹은 다른 일 하실 분 혹은 뭐 논문, 교생 전부 다 어쨌든 정규적인 공부 시간을 뺏기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네, 이런 분들 공부 계획 잘 잡으셔야 돼요. 특히 또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살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죠. 주부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시간이 평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뺏긴단 말이지. 이렇게 뺏길 때 뺏기는 사람, 뺏기는 역할, 뺏기는 위치에 있다면 2달을 정말 슬기롭게 보내셔야 돼요. 이럴 때는 암기에 미련 두지 말고 책을 읽는 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세요. 어차피 여름에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 사이 기초부터 튼튼하게 닦는 거야. 어차피 시간이 부족해. 조급한데 막 외우려고 그러면 마음이 더 조급해져요.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나 여기 월, 화, 수, 목 4일은 예를 들어서 책을 읽기로 할 거야. 내가 지금 서미사는 맨날 틀려. 그놈의 서미사 아주 지긋지긋해. 그러면 이거 안 틀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서미사 관련된 책을 보시든지 나는 화론만 봐도 화가 나. 그러면 화론을 보시든지 그렇게 책 읽는 걸 2달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요게 특성상 영역별로 돌아가요. 2바퀴 돌아갑니다. 2바퀴. 첫째 주에 미결혼, 7월 첫째 주에도 미결혼이에요. 6월 7주, 8주가 서미사면 8월 7주, 8주가 서미사예요. 영역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5월, 6월, 7월, 8월이에요. 저럴 때는 영역별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저럴 때는 3, 4월 달에는 영역을 통합해서 본인이 약한 영역, 약한 부분 하시는 게 좋고 5월부터는 영역별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자기 부족한 거 관계없이. 그리고 여기부터 다시 또 전체 통합형이잖아요. 여기 또 스케줄 공부 방향을 바꾸셔야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공부 방법은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각자 개별 상태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겠고 그 개별 상태에 맞춰서는 저랑 상담을 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고요. 공부할 때 방법, 방향은 통합뿐만 아니라 화상통화로도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 첨삭 안내 말씀 드릴게요. 지금부터 수업을 들을 거고요. 정답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파란색 볼펜 들어보세요. 파란색 플러스 펜이나 파란색 볼펜으로 자기 답을 키워드가 있으면 거기다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하세요. 저는 빨간색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빨간색 써버리면 나랑 같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곤란해져요. 여러분이 파란색으로 하시다가 가급적이면 칼체를 하십시오. 냉정하게 하세요. 후하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하세요. 이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하시고 저한테 첨삭을 제출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답이에요. 이건 정답 처리하면 안 돼요. 라는 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또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첨삭은 가채점 스스로 하는 가채점은 파란색으로 이걸로 하시고요. 제가 해드린 거는 붉은색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 가급적이면 총점에 연연하지 마세요. 개별 문항에 연연하셔야 돼요. 총점에 나 30점인데 뭐 40점인데 이게 연연하다 보면 자괴감이 자꾸 무너져. 자존감 무너져. 자꾸. 그래서 공부에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실 필요 없고 개별 문항별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4점짜리인데 내가 2점밖에 못 받았네. 나머지 2점 어디서 보충할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4점인데 3점 받았네. 훌륭하지만 1점 더 보충하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전체 모의고사 총점을 가지고 막 연연하면 올해 한 1년 내내 괴로워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기를 보자면 지금이 2월이에요. 그 공부를 막 이렇게 해요. 이거 막 쌓여. 물론 복습이라고 하는 거지.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쌓여서 11월 디데이 임용시험 날 딱 시험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때 점수가 컷보다는 플러스 5점에서 8점이 우리 목표예요. 전국 컷 50점. 그러면 우리는 목표치 55점이나 58점. 전공만 말씀드려요. 전공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왕이면 60점 합쳐서 결국은 60점이면 아주 훌륭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목표치 잡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 모의고사가 0점이든 10점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오히려 여기서부터 복습 반복해 나가는 거지. 그리고 계속 쌓여나가는 거야. 쌓여나서 5월 달에 1주차부터 8주, 7월 달에 1주차부터 8주 계속 내용들이 쌓이고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거죠. 계속. 그럼 그 많은 양을 언제 다 하느냐? 처음에 외울 때는 1시간 걸리지만 얘를 2번 보고 3번 보면 얘가 30분, 10분, 5분으로 줄어요. 해보세요. 처음에 외울 때만 오래 걸리지 한번 외우고 나면 시간 지나지? 그럼 잊어버려서 다시 끊어서 보죠. 그럴 때 1시간 안 걸려요. 외웠던 거라서 하고 딱 각성하면서부터 바로 외워지거든요. 시간이 짧아져요. 따라서 공부량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 반드시 반복 복습하셔야 돼요. 시간을 두고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공 점수 60점을 희망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외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외운 게 아니고요. 답지에 안 보고 썼을 때가 외웠다라고 판정받는 거예요. 흔히들 임용생들이 99%가 다 착각해요. 자기는 외웠다라고. 하지만 문제지를 주죠. 답지를 주죠. 거기다 못 써요. 그럼 외운 게 아니에요. 답지에 썼을 때를 외우는 걸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걸 기준 삼으셔야 돼요. 따라서 오늘 외웠어. 자신 있어. 누가 증문즉답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거 50% 외운 거. 자, 2, 3일 지나 새까맣게 잊어버려. 다른 일을 해. 다른 책을 봐. 다른 공부해. 다른 영역을 해.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 누가 또 증문즉답을 대답을 못했다. 그거 못 외운 거거든. 그때 다시 또 해야 돼. 또 다시 해야 되고.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언제 물어봐도 증문즉답해도 대답이 되는 거. 그때가 외운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외우는 거는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수업 안 들어도 돼. 안 듣고 임용시험 보기 전날 저 중요한 문제만 찍어주세요. 그거 받아서 외우고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가면 되지. 근데 임용고시는 고시야. 그렇게 불가능해. 1년 동안 누누이 누적되어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계속 암기하는 것들이 모여진 실력으로 요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냥 내일 외울게, 모레 외울게 이렇게 적고 자꾸 뭔가 핑계거리를 삼고 만들고 그래서 안 외우면 결국 결과 이렇게 안 돼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1월 개강하는데 엊그제 같은데 어제 종강했거든요. 우리 2달 지났어요.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혹시라도 암기를 미루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세요.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응? 요즘은 은행에 돈 넣어도 이제 안 붙어요. 그 암기를 왜 미루어? 왜?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일이 아니라고 지금부터 외워나가세요. 쉬운 것들은.
외우고 긴 문장은 많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났을 때 외워지기 쉬워져요. 이해 가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모의고사 때는 2-3시간 정도 제가 해설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2월 달이기도 하고 방향 설정을 위한 모의고사라서 설명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정답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요게 아마 배포가 되지 않았을까? 되어야 됩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요번에 문제 만들 때 제가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2년 제1회 모의고사 2월 25일 오늘 시행했고요. 난이도 상중하로 구분했습니다. 이 영역은 출제 영역은 작년도 실제 기출문제랑 영역이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기출을 기준으로 우리는 출발하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가 주제는 올해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이왕에 2월이니까 요번에 털어버리자의 개념으로 설정을 했거나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미결은 다문화 나왔죠. 그럼 올해는 무조건 누가 뭐래도 시각문화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시각문화 미술교육은 제1원이었어요. 올해 이쪽이 더 비중이 높아야 되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3번 같은 경우 작년에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렇다면 디자인에서 시각 디자인에서 애니메이션이 또 나오기엔 좀 어렵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지만 임용시험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자. 그럼 요번에 2월 달에 그냥 애니메이션 중요한 기법은 털어버리자. 개념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로토스코픽이라든가 뭐 이런 걸 내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냈고요.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예요. 요 정도는 기본서를 들었거나 봤거나 하면 풀 수 있다. 하, 중, 뭐 이런 식으로. 대체로 이거는 설명을 듣고 잘 써보고 연습을 해봐야 돼. 그럼 상. 출처는 거의가 기본서 냈어요. 의도적으로. 1월 달에는 좀 출발이 좀 이렇게 좀, 부담을 좀 덜어야 되니까. 대신에 4월, 6월 모의고사 때는 골고루 내길 겁니다. 기본서에도 내고, 참고도서에도 내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요렇게 서예 같은 경우는, 주제는 우리 기본서에 있지만, 문장은 우리 기본서에 없는 문장이에요. 이런 거 참고서에서 냈다, 뭐 이렇게 제가 해드렸어요. 자, 난이도가 저랑 여러분이 이 체감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 하야, 이건 중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워. 할 수도 있죠. 그런 건 서로 의논 조정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갭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정답은 그냥 원본 그대로입니다. 제가 쓰는 정답이랑 여러분이 쓰는 정답이랑 똑같아요. 똑같고, 제가 여러분과 의논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지는 고민해보고 의논을 해서 암기에 효과적이다 싶으면 구멍을 뚫는 게 맞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용어에 가로쳐 넣는 거지. 그걸 작년에는 7월까지만 했어요. 그 9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막 신경 쓰이고 외우기도 바쁘니까 이때는 구멍 뚫는 거 없이 꽉 채워서 드렸고 7, 8월 때는 구멍을 뚫어 드렸어요. 그래서 외우고 거기다 한번 적어보게.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시행을 할지에 대해서 결국은 학습의 효과가 중요한 거니까 이걸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습의 효과. 그래서 꼭 이번에는 합격을 시키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둔다면 정답지에 구멍을 뚫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해보고 한번 해보고 의논해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요거 암기에 효과적이에요 라고 한다면 7월까지만 그렇게 해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직 결정한 바는 아니고요. 여러분 의논해 볼 거예요. 할지 말지. 그 다음에 한 번만 해보고 해보니 효과가 있다 없다를 또 한 번 의논해 볼 거예요. 두 가지. 아시겠죠? 자, 원본 요대로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거 뭐 제 인스타그램 뭐 카페에 여기 제목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요거는 제 나름대로는 적중했던 횟수. 적중이 좀 제대로 많이 됐다 했던 횟수. 그다음에 제 그 닉네임이 늘 푸른 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합격 출발 제 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는 뭐 손가락 10개 다 깨물면 다 아픈 손가락. 그래서 초수연수 개념 없고 2달 지났으니까. 근데 모든 학생이 내 수강생 이렇게 되는 거고 각각을 면면을 따져보면 사연도 많고 이유도 많고 안타깝기도 하고 희망차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두를 합격시켜주고 싶다. 각별히 더 신경을 쓰겠다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의지 이렇게 썼습니다. 합격 출발 모의고사. 구성은 이렇게 돼요. 기입형은 이렇게 됩니다. 이미 제 수업을 들었거나 제 자료를 받아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기입형. 그래서 주제, 그 다음에 정답, 요게 만약에 인정 답안이 있으면 이렇게 인정 답안은 점수 똑같이 받는 거. 출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뒤로 넘기면 여기 서술형은 이렇게 있는데 답지 구조랑 똑같아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점선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답지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점선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전체 박스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점 하나라도 밖으로 나가면 거기 채점이 안 돼요. 요거 임용시험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그런 거 모르던데 뭐 잘못 수정하거나 점이 나가거나 문항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거나 그러면 그 페이지 전체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채점을 안 해줘요. 평가원에서. 그런 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준비하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글자 개수는 여러분들이 쓰는 개수랑 맞췄어요. 평균 47자에서 55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답지에 얼른 보기에 요런 정도 구조면 정답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이렇게 용어, 인정답안, 우리끼리는 유사답안이라고 그러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인정답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점수 똑같이 주는 거. 거기서 키워드 이렇게 골라내드렸고, 요게 없으면 무조건 0점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총 배점 이렇게 됐고요. 배점이 보통 0.33 배점이 됩니다. 임용고시는.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현실적으로 계산하기가 복잡해져.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조금 일이 좀 수월하도록 0.25점이나 0.5점 이렇게 끊어서 계산기 두드리기 쉽게 했는데 실제 임용고시는 0.17, 0.33 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돼요. 전부 다 키워드 채점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1번) 시각문화 제1원이죠. 그죠? 이건 뭐 여지없이 그냥 문화연구 신미술사. 자, 여기 있는 이런 문장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책에 있는 문장입니다. 책에 있는 문장. 내가 쓴 문장이 아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정생 또는 혹은 이 모의고사 통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면 알고 계실 게 필요한데요. 제 문제는 모두 책에서 냅니다. 모두 책에서 냅니다. 제가 임의로 바꾸진 않아요. 실제 시험처럼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이런 문장을 많이 읽어두시는 게 좋아. 이렇게 박스에 있는 거. 박스로 제공된 것들은 평소에 많이 읽고 또 읽고 요약 정리하고 하는 게 좋겠어요. 1번 시각문화 제1원입니다. 그러면 제1원 여기에서 요거 말고 더 추가할 건 없고 이제 학자 정리하는 게 맞죠. 일단 이거 읽고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시각문화 학자 정리하는 걸로. 특히 문화연구 같은 경우는 비판이론 같은 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비판이론.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기입형으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속도가 빠르면 손 들어서 설명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각자인데 맞히세요.
2번, 얘는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거고, 얘는 그림이 많지 않아요. 그림이 2개 정도밖에 없어. 많은 책들 중에서. 얘 그림까지 통으로 외워버리세요, 그냥. 실버 포인트예요. 라파엘로 그림이고요. 종이에 실버 포인트를 그린 겁니다. 은이에요, 은. 그러면 처음에 그릴 때는 표시가 안 나다가 은이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되잖아요. 때를 타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대상이 되는 거지. 문제는 실버 포인트는 수정이 안 돼. 그래서 대가들만 썼던 그런 거고요. 기법은 선형법 또는 해칭. 해칭도 정답. 니은 해칭. 크로스 해칭도 정답. 근데 정확하게 해칭은 선형법이에요, 선형법. 크로스 해칭은 교차 선형. 이해 가죠? 그 책에는 선형으로 나와요, 선형. 그렇다면 칼체를 하면 그냥 해칭만 정답이 되어야 돼. 해칭이 겹칠 때 크로스 해칭이 되죠. 교차 선형이 되는 거니까 책에는 선형으로만 나와요. 여러분들은 해칭으로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애니메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 털어버리자. 이 그림은 출제됐던 문제에 있는 책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제가 아무 데서나 이렇게 뽑은 게 아니고 그 책에서 그림을 스캔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체로 외워두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작년에 애니메이션 나와서 올해는 좀 가능성이 좀 약하죠. 그렇다면 스톱모션과 로토스코핑은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털어버리는 걸로. 다음 4번. 작년도에 우리나라 근대 동양회화 중에서 이상범, 사경산수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동연사라고 하는 단체의 이름이 나왔어요. 중국미술사에서 아직 시험에 안 나온 유파가 바로 동고파죠. 또 문인화의 시조라고 하시는 동고파. 동고파의 대표적인 준법, 뭐 피마준, 반두준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건 좀 반두준입니다. 그 밑에 옆에 백반 덩어리, 둥근 찐빵 모양 요런 게 키워드죠. 요런 걸 외워두시는 거예요. 밑줄 치고. 그리고 이런 걸 기본서라든가 혹은 마인드맵이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참고도서라든가를 보면서 이 문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형광펜 칠하고 많이 읽고 외워두는 거. 다음 5번. 작년도의 5번 문제가 그 애플랜드의 인지 유연성 논의, 통합적 인지 유연성, 거기에서 미적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는 우선 출발점이 로엔펠트 발달론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참고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서술형에서는, 현 서술형에서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로엔펠트 발달론에서 또래 집단계 의사실기 결정기를 외우시는 게 맞겠고, 두 번째 발달론이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현대 미교론 학자들은 어떤 입장인가? 요즘 추세가 그런 추세거든요. 시험 문제. 그렇다면 로엔펠트의 발달 이론에 대해서 맥피는 어떠할까? 요 정답하고 똑같아요. 로엔펠트 일반 발달론에 비해서 브렌트 윌슨은 어떠한가? 이 정답과 똑같아요. 이해 가시죠? 책에는 브렌트 윌슨으로 나와 있지만 그 외 모든 현대 미교론 학자들, 다문화나 시각문화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전부 정답이 똑같아요. 자, 일단 기억은 조직하는 능력. 그래서 요건 아마 교육학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로엔펠트 창의성 8가지. 그래서 감수성부터 시작해서 요거 8가지는 교육학에서도 배우는 게 맞겠고요. 아마 책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건 외워 두시고. 그 다음에 창의성 관련 어떤 학생의 그림이
세부 표현이 나타나고 중첩, 기저선 사이 공간을 더 표현하였다. 즉 공간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얘기겠죠. 위에서 본 모습을 표현한다. 이 학생의 발달 능력을 뭘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정답 보겠습니다. 기억 조직하는 능력이고 니은 로엔펠트 주장한 아동은 또래 집단계예요. 지금 윌슨은 로엔펠트 발달 이론을 반대합니다. 로엔펠트 주장하는 발달 이론은 어린 미술 표현 연령에 따라 순차적인 발달을 거친다고 했거든요. 윌슨은 이런 발달 사연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는 첫째, 로엔펠트 일반 발달론은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해. 아동의 그림은 다양하거든요. 학생 그림은 다양해요. 근데 그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해. 너무 직선적이야. 여기서 말하는 직선적이란 상징 체계에서 사실주의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직선적 사고.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로엔펠트 일반 발달론은 사실주의 그림을 우수한 그림으로 인정하고 있다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을 설명하지 못한 직선의 개념이라는 게 문제점. 둘째, 청소년 그림은 이전에 보았던 이미지가 그림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문화의 영향,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대중문화들이 이 그림 속에 녹아져 나오거든요. 청소년 그림에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이것이 로엔펠트 일반 발달론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답표는 이렇게. 요거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어떤 거든 쓰면 정답. 하지만 어쨌든 배점이 2점이니까 최대 2점은 넘을 수 없고 어떤 걸 써도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가지 단계가 하나의 그림을 나타날 수 있어요. 아동 그림에는 또래 집단계, 의사실기 같은 그러한 유형의 그림들이 한 그림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대중문화 영향을 받는 거야. 항상 학생들과 청소년 그림에는 이전에 봤던 이미지가 그림에 나타난대요. 발달 단계, 그 다음에 사실주의에 대한 관점, 집중하는 기준. 요게 이제 로엔펠트 등이 주로 사실주의 그림을 잘 그린 걸 생각을 한다는 거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표현주의 그림도 잘 그린 거죠. 기호학적으로 그린 것도 잘 그린 거죠. 상징적으로 그려도 잘 그린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잘 그린 거거든. 그걸 꼭 사실적인 그림만 잘 그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쓰면 됩니다. 요거 중요한 문장이에요. 중요한 문제이고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2월 모의고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풀어내기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냥 풀어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주제예요. 우리 학생들만 잘 좀 보고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로엔펠트 이론, 그 다음에 윌슨. 문제로 윌슨만 나왔지만 다른 학자, 맥피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프리드먼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을 이걸 쓰면 돼요. 일반 발달론에 대해서 다문화 학자라든가 시각문 학자들은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다음 6번. 우리 어제 종강했습니다. 그죠? 추상표현지 어제 배웠고요. 문제 자체가 이렇게 제시되면서 바닥에 이미 깔았어요. 작품을 깔고 작가가 바닥에 뛰어들어서 드리핑을 하고 있는 건데, 잭슨 폴록에서는 액션 페인팅, 드리핑, 그 다음에 퓨어링, 그 다음에 전면 균질 회화. 요거 외에는 물어볼 거리가 거의 없죠. 요거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자, 어제 배웠는데 요만큼 썼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액션 페인팅은 폴록이 캔버스를 행위의 장으로 보는 거야. 행위의 장. 그래서 자신의 행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제작했다. 폴록은 그 행위에서 나오는 우연적인 요소를 강조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뿌리는 기법이 아니라 뿌려지며 나가는 흔적이 중요한 거지. 드리핑하면서 나타나는 선은 물감의 흔적, 면은 물감의 얼룩이 모여서 만들어진 흔적. 특히 선 같은 경우는 볼륨이라든가 모더니즘적인 혹은 역동성을 강조하게 되죠. 한편 전면 균질 회화란 화면의 어떤 중심적인 구도를 설정하지 않고 전체를 균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폴로기 작품 전통적인 회화에서처럼 화면의 중심에 주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화면 전체가 강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단일한 위치 시각이 아닌 사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에요. 그림의 주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전면 균질회로 나타난다. 제작 방식은 화면을 눕거나 드리핑하거나 혹은 작품 위로 올라가서 액션 펜을 전개한다는 거죠. 행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헤럴드 로젠버그가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중시해요. 반대로 그린버그는 그려진 결과물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평면성을 강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헤럴드 로젠버그가 있어요. 요 사람하고 입장 차이가 좀 나요. 그린버그 이렇게 되는데 로젠버그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에 주목을 해요. 따라서 이거는 과정 중심 미술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린버그는 그려진 작품에 관심이 많아요. 작품은 결국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로젠버그는 잭슨 폴록 같은 액션 페인팅을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옹호했고요. 그린버그 같은 경우는 결과물에 관심이 갖다 보니까 평면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입장차가 다르다고. 참고하시면 좋겠다. 재작년에 기차를 타보자. 기차. 여기가 추상표현주의, 앵포르멜, 여기가 상황주의.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생면, 여기가 네오, 여기가 누보, 여기가 아르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만 써도 되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네오가 어쩌라고. 알아듣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니멀, 초기 미니멀, 그 다음에 포스트 미니멀. 여기가 전부 다 1960년대 얘기예요. 지금 60년대 말. 여기가 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재작년에 요거 나왔어요. 아웃. 작년에 요거 나왔어요. 아웃. 재작년에 요거 나왔어요. 아웃. 그 전년도에 팝에서 이어지는 팝에서 이어지는 극사실주의, 특히 사실인 척하는 척크로스. 그 전년도에 요거 아웃. 그렇다면 제가 어제부터 계속 강조했는데 저는
그 다음에 작년에 이거 나왔죠. 생명추상 아웃. 하드웨지 나왔었잖아요. 하드웨지 계열. 그러면 누가 말해도 가르친 선생님 입장에서 뭘 강조해야 돼? 얘네들 강조해야 되는 거지. 얘네들 강조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추상표현주의를 요 문제로 정리를 하자. 우린 2월 달에 정리하고 끝낸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7번. 7번. 요거 이제 민화 상징 나오면 늘 나오는 주제, 첫 번째 나오는 책, 주제, 개, 장원급제, 뭐 이런 거. 제 마음에 담겨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장원급제 했으면 좋겠다 한 마음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 책의 첫 번째 나오는 주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낼 수밖에 없어, 자꾸. 이거랑 두 번째가 닭, 공명, 울리는 거. 이렇게, 울리는 거. 공명, 닭, 있잖아, 닭. 꽃기호 닭. 닭 벼슬, 닭 울음소리를 공명이라고 그래요. 공명. 상징이 그렇게 나와. 그 두 가지가 핵심이야. 특히 얘 같은 경우는 갈대, 개, 그 다음에 그 학, 일로, 하나의 길. 학을 한 마리만 그리지 않고 두 마리 그리죠. 이로, 두 번 다 장원급제라고. 향시, 초시, 생원시, 이런 거 있잖아요. 생진시, 진사시험, 생원시험, 진사시험, 그 다음에 문과시험, 이렇게. 거기에 장원급제라, 그래서 보통 그 두 마리 학, 갈대, 개, 이렇게 그리거든요. 요게 우선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저랑 공부했던 분들은 익히 아마 접근했었던 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와 나의 표현에 갈 때는 한자, 로자와 장원급제자의 임금이 되는 음식, 도금이 같아서, 읽는 음이 같아서 사용한 것으로 음식을 뜻합니다. 음식. 임금이 되는 음식. 요거의 핵심이에요.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해 임금이 알려나고 임금이 되는 음식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나는 이갑 전려예요. 갈대와 개를 통해서 장원급제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동음이의어법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목, 특히 N수 주목 잘 보셔야 돼. 자기 거랑 문제가 뭘로 나와 있어요. 지금 얘 몇 점짜리야? 4점. 그치? 4점. 그러면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 때 끊어 읽어야 되겠죠. 끊어 읽어야 돼. 4점이야. 그러면 여기 작성 방법에 4점이 숨어 있다. 4점을 찾아보자. 음을 나타내서 갈 때 사용한 이유 하나, 나와 같은 미라를 읽는 방법 서술 하나, 가나 개에 사용된 주된 표현 기법 그럼 3개인데 어디에 한 점이 더 숨어 있을까? 쓰라고 돼 있지 않고 서술하라고 돼 있다, 그치?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표현 기법을 쓸 것, 그럼 이름만 쓰면 돼. 이름만. 그런데 서술이라고 되면 설명까지 써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것에서 쓰는 방법을 자기랑 거울 삼아 비교해 보세요. 자기 습관이 어떤지. 자기는 정말 몰골법만 썼는지, 몰골법에 대한 의미까지 썼는지. 이런 거에서 실수하면 점수가 깎이는 거야. 올해만큼은 이런 실수하지 말자. 이제 더 이상 우리 물러설 데 없다. 초수이거나 N수이거나 올해가 끝이잖아요. 그쵸?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 우리는. 이런 실수하면 안 돼. 항상 서술할 때는 어떻게 한다? 명칭만 쓰지 않고 이렇게
설명까지 윤곽선 그리지 않고 수묵이나 색채 농담만으로 대상을 직접 그리는 거. 빼서 안 될 말 골라볼까요? 윤곽선 그리지 않고까지 써줘야 돼. 그 다음에 농담만으로, 수묵이든 뭐든 농담만으로 대상을 직접 그리는 거. 이렇게가 한 세트로 키워드. 그러니까 정답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임금이 되는 음식, 그 다음에 동음 이의어법, 몰골, 윤곽선 그리지 않고, 이렇게. 어떠세요? 이 문제로 비교해 보시니까 서술을 하는 습관, 방식, 문제 풀어나가는 해결 방식 좀 느껴져요? 혹은 올해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거구나 깨달아지나요? 혹은 아깝게 작년에 고배마신 분들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느껴지나요?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8번. 이거는 이제 이런 시험이 나오면 이런 애들은 그림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림만 딱 보고 해결할 수 있죠. 그죠? 일단 기둥과 기둥이 한 칸이에요. 기둥과 기둥. 그러면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정면 일곱 칸. 측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측면 다섯 칸이네. 그렇게 하면 되고 얘는 지금 맞배 지붕, 우진각 지붕이 겹쳐서 팔짝 지붕이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교실이 도로가에 있어서 정신이 난리가 났네요. 역시 여기에서도 정답에 나온 것처럼 설명을 이렇게 잘 쓰고 있는지, 팔짝지붕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올려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쓰고 있는지, 맞배지붕이다, 양면으로 경사를 짓는 지붕이다, 좌우 측면은 S자형의, C자형의 구성 그대로다, 이렇게 설명을 쓰고 있는지 확인. 다음, 색채학에서 사조가 나오면 오바트죠, 그죠? 오바트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와서 이 그림도요. 이 그림도 색채학 그동안에 계속 출제됐던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제가 그림을 못 바꾸면 다른 그림이 될 텐데, 그럼 학생들이 헷갈리니까. 오바트 특징은 시각적 키네틱, 인간의 시각의 원리에 근거를 둔 추상적 기계적인 형태의 반복과 연속을 통해서 시각적 환영과 지각 효과를 추구한다. 자, 중요한 거는 오바트는 색채 원근인 거죠. 원근법인데 공기원근, 선원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색채 원근. 그러려면 대비를 쓰는데 어떤 대비? 명암 대비, 명도 대비, 혹은 한난 대비. 명도 대비나 명암 대비랑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게. 같은 말. 비례를 이용해서, 대상의 비례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시각적 키네틱을 나타내는 것도 맞죠, 그 말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판화입니다. 판화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판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판형.
상하는 뭘로 접근한다? 판형별로. 별로 접근한다. 판형 좀 불러볼까요? 골록판화, 그 다음에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판형이 되면 그 다음이 기법이에요. 기법. 골록판화 기법 쭉 불러볼까요? 뭐 목판화, 뭐 그 다음에 리놀륨, 뭐 그 다음에 탁판, 콜라그래피. 그렇죠. 기법이 어떻게 보면 재료와도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볼록판은 그래요. 오목판은요. 오목판 기법 불러볼까요? 일단 얘는 기법, 직접법과 간접으로 나눠지죠. 직접법에는 어떤 기법이 있어요? 드라이 포인트, 인그레이빙, 메조 틴트. 메주 틴트 아니고. 간접법에는 에칭, 그 다음에 소프트 그라운드 에칭, 리프트 그라운드 에칭, 그 다음에 아쿠아 틴트. 이런 식이죠. 그죠? 재료는요, 오목판화는 대체로 금속판인데, 금속판이 동판이거나 아연판. 그치? 동판과 아연판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산도, 동판에 사용하는 산과 아연판에 사용하는 산이 달라야 돼요. 네덜란드 산 동판, 아연판은 질산, 뭐 이런 식으로 산이 달라야 돼요. 그거 나중에 디테일하게 배울 거예요. 이렇게 판형별로 공부하는 거야, 판화는. 그래서 판형별, 기법, 재료, 그 다음에 과정, 이렇게. 요즘 시험은 그 재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가 이런 거 물어봐요. 또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지. 요즘 시험이 이렇게 많이 깊어졌어요. 많이 어려워져서 디테일해졌다고. 요 정도 수준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가 지금 그런 거지. 딱 그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기법 명칭, 기억의 역할이 뭐냐. 기억 도대체 딱 알고 그냥 아예 줘버려. 야, 송진 쓰거든. 아까 힌트 옛날 같으면 이렇게 아주 쉽게 하지만 송진 아까 그래 아까야. 근데 송진을 왜 쓰니? 뭐 이렇게. 글쎄 오시다 우리 집에 소나무가 많아서 뭐. 그 다음에 톤의 형성 과정. 메조 틴트 할 때 시험에 톤의 형성 과정이 나왔거든. 기출문제에서. 메조 틴트, 톤의 형성 과정이 나왔는데 다른 거 왜 하니? 그쵸?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봐봐요. 평판은 물과 기름의 반발성이에요. 그치? 그러면 물성, 아라비아 고무액을 사용한다. 가 옛날 2014, 15년도 문제.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 한 4년쯤 된 문제에서는 아라비아 고무액을 어떻게 사용하는데를 물어봤어요. 잘 사용하면 안 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손으로 펼치는 거야. 그러면 오목판화에서 간접법, 에카틴트에서 송진은 쓸 때 주의점이 뭔데? 당연하죠, 그죠? 시험 문제랑 관점이 같은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동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물론 지금 잘 봐서 기분 좋으면 좋지만 기분 나빠도 앞으로 공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복습할 방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앞으로 2달 동안 스터디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1, 2월 달에 증문즉답을 했거나 생활스터디 했다면 이제 3, 4월 달에는 기출문제 물어보는 양태대로 우리가 판화를 물어보거나 문제를 만들자. 이렇게 갈 수 있죠. 아시겠어요? 일단 무조건 합격을 시킬 거야. 이제는 2월, 이제 3월 다음 달에 개강이에요. 초수, 연수 그런 구분 없어. 내 마음에는 이제 그런 구분 없어, 이제. 무조건 다 합격시킬 거야. 그러면 일단 임용시험 수준에 맞게 따라오세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임용시험 수준에 맞게 따라오세요. 그게 정답이야. 그렇지? 나하고는 인간적으로 좀 친해지고 공부는 임용시험에 맞게. 정답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과 힌트예요. 또는 점막의 부식이라고 그래요. 수지, 송진 역할은요, 산의 부식 작용에 저항해요. 그래서 송진가락 떨어진 부분은 부식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그 주변이 부식이 된다. 둘째, 그래서 매우 미세한 질감으로 균일한 색조를 표현하게 돼요. 부드러운 중간톤 만드는 거지. 중간톤. 이렇게 굵은 걸로 해줄게요. 톤의 형성 과정은 녹여서 점착된, 그쵸? 녹여서 붙여진, 녹여서 붙어 있는 송진가루가 부식을 막아. 그 주변이 산에 노출돼서 부식하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톤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에서 뺄 단어 혹은 빼도 되는 단어 삭제, 빼서는 안 되는 단어 남겨놓고 자꾸 읽고 자기 글로 쓰세요. 주의점, 기포가 발생하거든. 기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부식이 안 돼요. 그래서 기포 발생하는 거를 반드시 제거해 줘야 돼.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 누가 뭐래도 누보네알리즘. 요거 아르트법이라 나올 때 문제가 재료가 담겨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의도였거든요. 기초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대로 물어봤습니다. 요거 문장 그대로. 사용된 재료와 이 사조가 사용된 재료의 특성, 사용한 재료 담기는 의미, 그대로, 요 문장 그대로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방법, 방향 제시해 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사조는 누보네알리즘이에요. 신사실주의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1960년대 신사실은 평면회화를 말해요. 프랑스에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누보네알은 평면만 있지 않고 입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누보네알리즘으로 하는 게 안정적이에요. 이전의 조각은 자연물, 단단한 재료. 이에 대비해 누보네알리즘은 일상적 오브제, 산업 생산물. 누보네알리즘은 추상 표현주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어요. 현실로의 복귀라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한 거고요. 추상미술의 현실 도표성에 대한 회의를 보인 것이고, 그 다음에 누보네알리즘 사용한 재료에 담긴 의미는 첫째, 산업생산물 그대로 제시해서 공업화, 기계화된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자각. 둘째, 시대와 사회상을 신랄하게 파헤치는 의도였다. 문장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형 마지막 문제. 프리드먼 시험 한번 나왔었어요. 8가지 재개념 나왔었는데 이 부분 아직 안 나왔죠. 교사의 자세. 요거 아직 안 나왔어요. 요거는. 요거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프리드먼이 제시한 시각문화 교육의 목표, 시각적 문해력 육성, 비판적 사고력 육성, 사회 속에 살아가는 문화 주체의 역량, 함양. 방법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통합적 교수 방법 접근. 프리드먼이 제시한 교사의 자세는 첫째, 학생들의 관심사, 문화, 학생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분과주의 전통을 넘어서야 된다. 즉,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 셋째, 시각문화, 이데올로기나 상업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의 자세 1번, 2번, 3번. 요즘 추세가 이런 문제예요.
이런 걸로 자기를 한번 이렇게 대입해보고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연구실에 그 에너지바 같은 거 있으니까 드시면서 허기를 좀 진짜 몸이 배가 고픈지 점수로 인해서 마음이 배가 고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과자 좀 드시면서 하십시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바로 이어할게요.